네. 시작하자마자 끊겨가지고 아무튼 요거 다시 손계산 해보면 이게 얘를 미분을 하면은 여기는 날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요게 날라가서 x 트랜스포즈 y의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는 결과가 똑같이 나왔었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 2의 x 트랜스포즈 x의 w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2의 x 트랜스포즈 y 플러스 2의 x 트랜스포즈 x w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게 이제 그 눈에 좀 보이시죠? y 플러스 2의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이었고 오늘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은 오늘 수업의 목표는 미분을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코어가 여러 개 있다고 할 때 저런 미분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할 방법이 있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 뭐 컴퓨터 좋은 거 사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전제가 코어가 여러 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병렬 컴퓨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좀 더 이제 여러 개의 컴퓨터가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두 개 있다고 해서 계산을 그 두 배로 빨리 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일을 나눠서 시키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는데 컴퓨터가 두 개 있다고 해서 숙제를 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중앙에서 이제 처리하고 이렇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두뇌는 한정적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제 요런 거를 생각을 해볼 건데 그 미분을 좀 여러 개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체인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거기서 역전파 방법이 나와요. 이거를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에요. 유명하고 중요하고 그런 방법입니다. 자, 목표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코어가 여러 개 있는 컴퓨터에서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미분 계산을 우리가 지금 했던 요런 미분 계산 있죠. 요런 미분 계산을 여러 컴퓨터한테 나눠서 수행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요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체인룰이고 체인룰은 아마 뭐 합성함수의 미분 방법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하나의 미분을 쉬운 여러 개의 미분으로 나누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미분하기 어려운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그냥 누가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처럼 이제 미분을 다 배워서 잘하는 사람 말고 그냥 짜잘짜잘한 미분으로 태스크를 쪼개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각 미분을 해가지고 조합해갖고 결론을 얻는 거죠. 이게 되기만 하면은 그 각자 이제 쪼개진 미분들을 코어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나씩 잡고 계산을 하면은 되겠죠.
그쵸? 이 가능한가? 한번 봅시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손실함수가 여러 개의 변환을 거쳐 가지고 계산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x가 있었어요. x가 있었고 그 다음에 x가 뭐가 되죠? x 이제 w가 되죠. 이거 그 신경망에 이 동그라미 돼가지고 막 있는 거 노드 있는 거 그게 막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x가 지금 sw가 되고 그쵸?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로스로 걸리는데 그 과정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얘가 다시 y 마이너스 또 x w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x에서 xw를 계산해 가지고 뭐죠? y 햇을 만들고 그 다음에 y에서 마이너스 xw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오차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오차를 제곱하죠. y 마이너스 x w 트랜스포즈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제 의미를 넣으면은 입력 데이터의 리니어 트랜스폼, 그 다음에 오차. 그러니까 이 리니어 트랜스폼의 결과가 바로 y 해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의미에 w 해을 넣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차.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오차 제곱. 그래서 손실함수는 오차 제곱 합이죠. 트랜스포즈 하면 내적이 되면서 서메이션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 일단 x w 이게 뭐 정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xw를 뭐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xw를 u라고 합시다. u. 그렇죠? 그럼 이제 u는 디멘전이 어떻게 되죠? x가 n 곱하기 p고 그 다음에 w가 p 곱하기 1이니까 그 w를 이제 p 곱하기 1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u고 u가 들어가서 요게 계산되는 거니까 계산된 애를 이제 또 v라고 잡고 v 얘는 이제 y 마이너스 u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v의 디멘전도 n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로스는 v의 트랜스포즈 v가 되고 로스의 디멘전은 그냥 1이 되죠. 그쵸? 뭐 이렇게 지금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x를 이제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바꿨는데 요렇게 xw의 결과를 내가 u라고 놓고 그러면 이제 y는 y-xw가 아니고 y- 이제 u를 한 거가 되는 셈인데 또 그 결과를 이제 v라고 놓게 되면 그렇죠? 결국엔 로스는 v 트랜스포즈 v가 되죠. 그렇죠? 아무 내용이 없죠. 그냥 식을 한 번 더 쓴 거 말고 아무 내용이 없는데 한번 봅시다. 계속. 그럼 손실함수에 대한 미분을 어떻게 구하냐? 손실함수에 대한 미분은 이거 아니에요? 하여튼 파샬 요거죠. 요건데 지금 로스가 뭐예요? V 트랜스포즈 V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V 트랜스포즈 V가 되죠. 그럼 얘는 뭐죠? 얘는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여기서 막히죠. 이거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V를 풀면은 y-u를 넣고 위에다가 x-w를 넣으면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거 다 풀어갖고 w로 미분을 하겠다는 건데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는 계산을 못 하겠죠. 그래갖고 결국엔 다 풀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일단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지만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로스를 W로 미분해라. 이거는 못 하겠는데 로스를 V로 미분해라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파샬 V 파샬 로스 그래. 로스를 V로 미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거 우리가 했죠.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로스가 V 트랜스포즈 V인데 얘는 이제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각각 뭐 미분한 게 돼가지고 결국엔 얘가 뭐가 됐죠? 2의 V가 됐죠. 그렇죠? 이게 막 X W 트랜스포즈 X W 막 이러면은 이제 그 고배 미분 막 이런 거를 써야 돼가지고 좀 힘든데 요거는 그냥 고배 미분 없어도 그냥 요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아마 예제에서는 저번 시간 예제에서는 Y 트랜스포즈 Y를 DY로 뭐 이렇게 미분하면은 2의 Y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얘는 계산하기가 쉽고 결과가 뭐가 된다? 2의 V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얘는 당연히 n 곱하기 1 벡터네요. 왜냐하면은 V가 n 곱하기 1 벡터니까요. 그쵸? 그래요. 일단 요거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위에서 보니까 얘를 그러니까 V를 U로 미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수식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냐면은
V를 이렇게 미분하는 게 가능할 것 같죠. 근데 일단 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V의 디멘전이 n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n 곱하기 1인 벡터로 생각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n 곱하기 1이고 n 곱하기 1이니까 곱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뭐는 계산할 수 있다? 요거는 계산할 수 있겠죠. 얘는 n 곱하기 1이고 얘는 1 곱하기 n이 되니까. 그쵸? 그리고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V 트랜스포즈는 Y의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U의 트랜스포즈죠. V 트랜스포즈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Y의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U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고 그쵸? 얘는 그냥 0이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뭐가 되죠? I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저번 시간에 했죠. 이런 거. 요게 I가 되고 이런 건 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계산 가능한 거, 두 번째로 계산할 수 있겠다 싶은 건 뭐냐면은 파샬 얘를 유로 미분을 하는데 요거를 계산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는 뭐죠? 방금 해봤죠.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리고 i는 계산 결과는 n 곱하기 n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겠지. 요거 한번 봅시다. 요것도 자, U를 XW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금 얘가 n 곱하기 1이죠. 왜냐하면 얘가 n 곱하기 p고 얘가 p 곱하기 1이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W로 미분을 한다고 치면은 U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p 곱하기 1이 되고 얘는 n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는 또 못하겠죠. 대신에 이제 요거 트랜스포즈 하면은 1 곱하기 n이 되니까 요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요거는 이제 계산 결과 p 곱하기 n인 어떤 매트릭스가 나올 테고 아무튼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U 트랜스포즈는 뭐가 되냐면은 일단 U가 XW인데 이게 W 트랜스포즈 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X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뒤에가 W랑 관계된 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다시 I가 되고 X 트랜스포즈가 되었고 이거 결과는 X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에 U의 트랜스포즈는 X의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결과가 아까 뭐가 된다고 했지? Pn인 매트릭스가 된다고 했죠. 자,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았어요. 근데 혹시 요거 있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이거 P 곱하기의 매트릭스,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P 곱하기의 매트릭스하고 N 곱하기의 매트릭스는 연산 가능하죠. 그리고 N 곱하기의 매트릭스랑 N 곱하기 1 벡터도 연산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곱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요거만 좀 복사를 하고 레프트 가로를 좀 크게 넣어가지고 요거 그 다음에 곱하기 U 그 다음에 V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V 이렇게 하면은 여기 뒤에 거부터 그 다음 거 이렇게 곱한 게 되죠. 이 디멘전 따져보면 P 곱하기 매트릭스, N 곱하기 매트릭스, N 곱하기 벡터니까 일단 곱셈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고 싶냐면은 지금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일단 레프트 라이트는 다 없애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도 없애고 얘를 이쪽으로 올리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올려주고 레프트 없애고 레프트 없애고 라이트 없애고 이렇게 쓸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지금 써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원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쓸 수 없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얘가 되고 그쵸?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잖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뭐 쓰겠다는데 이렇게 쓰겠다는데 가능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기호를 나는 이렇게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요거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사실상은
벡터처럼 우리가 생각하자인데 결국에 이 결과가 그냥 뭉탱이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뭐 이렇게 뭐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니까 이 뭉탱이를 나는 이런 기호로 쓰겠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냐라고 할 때는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쓰겠다니까 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여기서 이거 혹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을까 해갖고 뭐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변을 일단 갖고 오겠습니다. 얘를 요렇게 날려요. 요렇게 약분하듯이. 그리고 요렇게 약분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계산한 게 요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일단 써보겠습니다. 한번 맞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을까 하는 거니까. 또 파샬 써주고 저 요렇게 일단 쓰고 그러니까 요렇게 약분 해가지고 요 부분에 요거다 해서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샬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일단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그냥 뭐 이건 위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게 약분되는 게 요거는 좀 선을 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딱 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능해요. 그게 체인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체인룰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약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진짜 약분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식입니다. 이게 체인룰이고 아무튼 뭐야 이거 아무튼 지금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얘하고 똑같죠. 근데 얘는 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똑같겠죠. 그쵸? 하면 얘가 파샬 W 로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 우리 다 알죠 이미. 요거는 뭐였죠? X 트랜스포즈. 얘는 마이너스 I, 얘는 2의 V가 되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은 얘가 뭐라고? 방금 말해놓고 까먹냐? X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I 그 다음 세 번째는 X 요거 2의 V가 되겠네요. 뭐야 이거? 이거 W 대문자인데? 잠깐만.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런데 이제 V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얘는 Y 마이너스 이거 U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 V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2의 X W 이렇게. 그래. 그쵸? 2를 앞으로 뺄까요? 2를 앞으로 빼고 I도 그냥 지우고 2를 앞으로 빼고 좀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얘를 좌변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의 X 트랜스포즈 Y가 돼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트랜스포즈 X의 W가 돼야 되죠. 플러스 2가 되지. 플러스 2의 X의 트랜스포즈의 X의 W.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구한 결과랑 같은 식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빠졌고, 그렇죠? 이렇게 같은 식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어려운 요 미분을 좀 쉬운 미분들의 조합으로 나누어서 각각 미분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을 쭉 합치니까 결국에는 손실함수의 미분이 계산이 되었죠. 자, 이게 지금 일단은 저번 시간에 푼 거랑 오늘 푼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푼 거는 좀 더 미분 공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미분을 해야 되면은 이제 합성함수의 그 곱의 미분 방법도 좀 깨고 있어야 되고, 그쵸? 뭐 요런 거를 이제 처리하는 테크닉 중에 이제 요런 거 스칼라의 트랜스포즈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앞으로 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도 하는 테크닉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방식대로 하면은 그거보다 테크닉을 좀 적게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죠. 요거는 사실 그 곱의 미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유도 가능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공식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도 체인룰을 쓰면은 미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수학과적인 입장. 그렇죠? 수학적인 입장이고 이거를 공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한다고 칩시다. 사람이 계산한다고 쳐도 사람이 2명, 3명 있어봤자 이거를 어차피 공식 알고 있는 한 명이 이걸 다 풀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전개하는 것도 일이고, 그렇죠? 뭐 전개를 한 다음에 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전개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일이고, 그것들을 이제 한 사람이 종합해가지고 뭐 일을 굉장히 잘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을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일단 전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쪼개버려 가지고 요거를 이제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이 붙어서 각각 계산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딴 건 모르겠고 요거만 미분하면 된다는 거지. 나는 딴 건 모르겠고 요거만 미분하면 된다는 거지. 나는 딴 건 모르겠고 요거만 미분하면 된다는 거지. 요렇게 해서 그냥 각각 이제 미분해서 여기서 이제 잘 미분하면은 그 값을 이제 계속 이제 순서적으로 곱하면서 미분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우리가 함수가 요런 변환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 요런 변환을 거치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일로 가는 과정에서 함수 f에 대한 게 있죠. 그리고 그 역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변환에 대한 이제 미분 계산도 이렇게 하나씩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미분이 지금 요 미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변환에서 지금 써야 되는 미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각 화살표마다 그 미분에 대한 태스크가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결국에는 이런 함수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그러니까 x를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뭐 렐루를 취하고 또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렐루를 취하고 리니어 렐루 그다음에 뭐 한번 뭐 시그모이드도 해주고 아무튼 뭐를 그냥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 각각의 화살표에 대한 그 변환에 있죠. 거기에 딱 대응하는 미분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함수라도 미분을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각 컴퓨터에 나눠 가지고 풀게 시키면 되죠. 그래서 요게 그 체인룰을 이용해서 역전파 방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를 우선 그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 지금 완전 그냥 손으로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진짜 그 체인룰을 이용해서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